자, 충무조건 필요조건이야. 충무조건 필요조건. 읽기 전에 한번 우선 포인트를 한번 찝어주고 갈게. 충분조건하고 필요조건이야. 이게 처음엔 내가 같이 글을 읽으면서 한글적 해석을 해줄 거거든. 한글적 해석. 근데 이게 오직 여기에만 근거해 있으면 너네가 헷갈리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해.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적 해석을 밑에 2번에 있거든. 집합적 해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글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집합적 해석으로 돌려서 얘는 명확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집합적 해석을 통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얘를 해줄 거지만 너네가 여기에 근거해 둬야 되는 거. 됐어? 자, 이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 자, 첫 번째 충분조건하고 필요조건이야.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어떻게 된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이를 기호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거에 뭐 이렇게 두 줄을 끊는데 이렇게 두 줄을 끊나봐.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이렇게 쓴대. 자,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건 P는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 거꾸로 반응도 성립하네. 그럼 이걸 때 P이면 Q이다라는 걸 양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대. 됐어? 자, 밑에 읽어보면 이제 얘기할 게 그거야. P이면 Q이다에서 화살표를 주는 쪽이므로 충분조건, 받는 쪽이므로 필요조건이라고 기억하자. 그러니까 뒤에 게 필요조건이야. 앞에 게 충분조건이라고. 됐어?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얘가 참일 때 맞지? 이게 참일 때. 그럼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긴 글로 적는 것보다는 간략히 뭐 P는 Q가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 두 개로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참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면 양방향도 가능하지. 밑에서 나왔던 우리가 양방향도 가능한데 P이면 Q이다라는 것도 뭐 얘가 참이고 뭐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게 참이야. 그럼 우리가 뭐 이거를 한꺼번에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라는 걸 양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한대. 됐어? 자, 그리고 앞에 위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다가 참이다는 게 화살표 두 개로 성립하고 이때 앞에 있는 거 P는 뭐 Q이기 위한 뭐래? 이기 위한 뭐 충분조건이라고. 충분조건. 그리고 Q는 뭐 P이기 위한 뭐 필요조건이래. 필요조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뒤에 있는 얘가 Q가 필요조건이야. 이렇게 알아도 필요조건, 앞에 있는 게 충분조건이야. 충분조건. 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그래도 처음 해야 되는 건 한글적 해석을 한번 봐야겠지. 한글적 해석. 자, 한글적 해석 한번 알아볼 거야. 한번 볼게.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이렇게 있어. 있지? 대한민국 여기 경기도가 있잖아.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경기도 시민이면 맞지? 뭐가 돼? 대한민국 국민이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나? 되지. 경기도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 이럴 때 우리가 경기도 시민이라는 조건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을 한번 대한민국 국민 맞지? 국민이라는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 경기도 시민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을 따져보면 경기도 시민이면 맞지? 경기도 여기 있는 P는 첫 번째 P는 Q에다가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경기도 시민이라고 하는 건 Q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져보면 아니 경기도 시민이면은 당연히 충분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 경기도 시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돼. 경기도 시민이면 당연히 뭐 충분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P라고 하는 걸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한다고?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Q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 P 경기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경기도 시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경기도 시민 일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여기는 경기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여기 뭐 경상도 도민 뭐 부산 시민, 인천 시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내가 뭐 Q는 즉 대한민국
Q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은 실제로 경기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도 시민 입장에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뭐 경기도 시민이라는 걸 체크할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 시민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글적으로 이렇게 필요 조건이라고 해석한다고. 근데 방금 봤잖아. 방금 이렇게 같이 해봤잖아. 이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쉬워 보이겠어? 이게 쉬워 보이겠어? 매번 이렇게 한글적 해석으로 한다는 게 과연 쉽겠어, 이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지. 이러한 상황을 매번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봐. P는 Q에다가 성립을 할 때 이렇게 두 줄로 끊고 맞지? 두 줄로 끊고 얘가 두 줄로 끊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얘를 위치를 바꿔서 여기다가 필요 조건을 적고 여기다가 충분 조건을 적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너네가 종종 필요 밑에 조건 나오거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를 앞으로 자주 할 거야. 그러니까 필충 조건이란 걸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뒤에 있는 게 필이고 앞에 있는 게 충이다라고 알아두면 편해. 자, 그리고 얘를 집합적으로 나타내면 얘가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성립한다는 말이 우리가 뭐 얘 진리집합으로 해석할 때 얘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가잖아. 맞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 한해서 우리는 뭐 거꾸로 쓴다고.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됐어? 그래서 얘 세트를 알아두면 훨씬 편해. 저렇게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 얘 세트를 알아두는 게 훨씬 편해. 얘가 밑에 것까지 내가 한꺼번에 한 거거든. 자,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어떻게? P면 Q에다가 성립을 할 때 화살표를 두 개 이렇게 끊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가고 맞지? 어떻게 엇갈려서 이렇게 쓴다고. 엇갈려서 뒤에 필요 조건을 쓰고 앞에 충분 조건 써. 자, 뭐 이럴 때 Q는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건 뭐? Q라고 하는 건 필요 조건이라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뭐야? 앞에 있는 건 뭐야? 충분 조건이라고. P는 뭐?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됐어? 이 세트만 알면은 풀기 훨씬 쉬워. 됐어? 자, 이제 옆에 글을 읽어볼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야. P가 Q이기 위한 참일 때 두 줄을 끊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방금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립할 때 P는 Q에다가 성립하고 Q는 P이기 위하다가 성립을 한대. 자, 뭐 P는 Q에다가 성립을 하고 Q는 P에다가 성립을 한대. 이때 우리는 뭐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맞지? 뭐 얘를 P는 이때 P라고 하는 게 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필요 충분. 생각해보면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하고 그러니까 P는 당연히 충분 조건이 되지. 그 다음에 Q이면 P에다가 성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얘는 충분 조건, 얘도 충분 조건이 되잖아. Q가. 맞지? Q가 충분 조건이 되는데 다시 이 입장에서 P를 보면 P는 뭐 필요 조건이 되지.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 되면서 필요 충분인데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있는 P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경우 얘를 진리집합으로 보면 P면 Q에다가 성립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진리집합으로 보면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P에 포함이 되지. 결국 뭐 같다는 얘기지. 같지. 그래서 뭐 우리가 같다 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돼. 필요 충분 조건. 근데 이거는 앞에 해석이면 똑같아. 봐봐. P면 Q에다가 성립을 하니까 P는 뭐 충분 조건이 되고 맞지? Q이면 P에다가 성립을 하니까 이 경우 P는 필요 조건이 돼. 그래서 뭐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P는 Q에다가 성립을 하니까 필요, 얘는 뭐 동시에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 번에 얘기를 한다고. 결과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뭐 P하고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Q가 같은 경우. 됐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기서 동시에 성립할 때, 양쪽 모두 성립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는 진리집합에 의해서 P하고 Q하고 같다고. 진리집합에 관한 얘기가 밑에 설명이 돼 있어. 지금 이거 진리집합에 관한 얘기를 한꺼번에 했거든, 내가. 그래서 P이면 Q에다가 포함이 될 때, 즉, 얘가 참임으로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방금 했던 얘기야. P하고 Q하고 같으면 P하고 Q하다 동시에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포함이 안 되면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포함이 안 되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고 끝낼게. 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 P는 Q에다가 성립을 할 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P는 주는 쪽이므로 충분 조건, Q는 받는 쪽이므로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하면 돼. 결과적으로 뭐 이런 말도 그런데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야.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 앞에서 주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고 뒤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받아.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대. 자, 거짓일 때 성립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 화살표 이렇게 끊는데.
화살표. 중간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 하나 끊는데 됐어? 자, 한번 볼게.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가 x가 2면 Q, x제곱은 4이다. 자, x가 2면 x제곱은 4. 성립을 하지. 자, 따라서 우리는 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앞에 얘가 성립을 하니까 앞에 거가 충분조건이고 뒤에 거가 필요조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부터 적어. 필요조건, 주류조건. 맞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해서 x가 2면 3x가 6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럼 뭐 이때 P라고 하는 건 뭐? 성립을 하지. 자, 근데 중요한 건 3x가 6이면 실제로 x가 2야. 그래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P이면 Q이다가 또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라도 성립을 하지. 따라서 우리는 뭐 P이면 Q이다라는 게 뭐 P로 충분 조건이라고. 같은 말이니까 동시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위와 같이 바로 이렇게 말이 되면은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밑에처럼 조건으로 나와. 이러면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기가 힘들어. 자, P라고 하는 게 x가 마이너스 2부터 2야. 그리고 뭐 Q가 x가 5래. 그럼 이러면 우리가 이걸 한글로 어떻게 해석을 해? 이거이면 이거인다? 안 돼.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집합으로 돌려서 해석한다고. 자, x가 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래. 그리고 뭐 얘가 P고 그 다음 Q라고 하는 거 뭐 x가 5보다 작대. 맞지? 이러한 경우 우리는 진리집합 P가 뭐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므로 맞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쓴다고? 뒤에 거에다가 필요 조건 앞에다가 충분 조건 쓴다고.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포함이 되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고 쓸 거고 P는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 그래서 밑에 옆에 보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다 지우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다 지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이 세트. 맞지? PQ 적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뭐 거꾸로 쓸 거라고. 거꾸로 이렇게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쓸 거라고. 알아도 됐어. 끝.